당구공이 테이블 위를 부딪고 굴러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나도 모르게 무언가 깊은 데서부터 스며들어 오는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길쭉한 큐대를 쥔 그의 하얗고 단정한 손이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마치 내 안의 감정이라는 표면에 물결이 번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테이블 위에서 큐가 미끄러지고 공이 부딪혀 튀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선이 멈춘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매주 반복되는 그 만남 속에서 나는 점점 그가 친 공처럼 어떤 은밀한 제안의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당구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와의 매주 금요일 밤, 은밀한 유혹과 금지된 감정의 경계선을 넘나든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심했던 일상 속 틈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윤희예요. 46이고 경기도 어느 도심 상권에 있는 당구장에서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요. 사실 남편은 같은 건물 1층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당구장은 제 몫이랄까요? 고기 냄새 배인 셔츠와 거친 손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마음이 멀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가끔 그 손을 피해 물을 기르러 간 우물가 처녀처럼 마음이 마르곤 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꼭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길고 하얀 손을 좋아했어요. 피아노 치는 남자의 손, 큐대를 길게 쥔 손, 그 안에 뭔가 세심한 섬세함과 단호함이 공존하는 그런 손이요. 제 남편의 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에 찌든 손이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은 날이었죠.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무리로 들어왔고 그중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는 큐대를 잡는 손이 유난히 길고 크고 맑은 빛이 도는 피부였어요. 마치 조명을 받는 당구대 위에서 혼자만 다른 질감으로 살아 숨쉬는 듯했지요. 그는 큐대를 손에 쥐고 천천히 몸의 중심을 낮췄어요. 그 동작에는 아무런 힘도 급함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런 느릿한 움직임이 보는 이의 시선을 천천히 당겨들였죠. 손가락이 큐대를 따라 미끄러지듯 흘러내리고 손바닥이 완전히 밀착될 즈음 그는 마치 악기에 줄을 조율하듯 큐대를 잡아 조용히 정지했어요.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마치 어떤 억눌린 울림이 퍼지는 걸 느꼈지요. 그의 시선은 공 위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 순간 그가 무언가를 겨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큐대가 선을 긋듯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공이 부딪히며 튀고 회전하더니 완벽한 궤적으로 포켓 속으로 사라졌을 때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부드럽게 밀려나가는 듯했지요. 그 공의 궤적을 따라 제 호흡도 길어졌고 평소에는 잠잠히 가라앉아 있던 감정의 층들이 잔잔한 진동을 시작했어요.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금기를 건드리는 연주 같았고 나는 그가 공을 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축을 정확히 찔러 들어왔다는 걸 그 순간 알아차렸어요.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 또 그가 왔어요. 같은 친구들과 같은 시간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도. 저는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3번을 비워두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가 그를 위한 자리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큐를 쥐고 공을 치며 가끔 저를 힐끔 보곤 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그건 관심이었어요.
알아채기를 바라는 묘하게 감겨오는 관심. 저는 향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그에게 닿기를 바랐어요. 립스틱 색도 바꿨죠. 매주 금요일 밤, 저는 누군가를 위한 여자가 되었어요. 그는 어느 날 제게 다가와 공이 잘 안 맞는다며 푯대를 보여줬어요. 그 푯대를 제가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굳이 저를 불렀어요. 푯대를 쥔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았고 그 짧은 접촉이 전기처럼 퍼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울을 더 자주 들여다봤어요. 입술을 다시 바르고 볼에 손을 대어 온기를 확인했죠. 그의 눈빛, 그의 손길, 그의 푯대 끝에서 튀어나간 공이 내 안에 무언가를 마친 듯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탐색했어요. 어느 날 그는 말했죠. 끝나고 맥주 한 잔 어때요? 순간 심장이 멈춘 듯했어요. 대답을 할 수 없어 그냥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금요일을 기다리는 여자가 되었어요. 맥주는 마시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는 당구장 뒤편에서 담배를 함께 피웠어요.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이 냄새 싫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오히려 끌려요. 그 순간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마치 잘 접힌 비밀 편지를 펼치듯 섬세하고 천천히 손을 뻗어왔어요. 그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자 마치 정전기가 잔잔히 퍼지는 듯 온몸에 서늘하고 미세한 진동이 퍼졌죠. 그가 스쳐간 자리는 마치 눅눅한 밤공기 속에서 갑자기 퍼지는 향내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긴 여운을 남겼어요. 그의 눈빛은 조용히 나를 가두었고 나는 마치 멈춘 시계처럼 그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화장실 옆 창고 문은 틈을 남긴 채 반쯤 열려 있었고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그 닫힌 틈 안에서 생긴 고요한 밀실은 우리가 숨소리로만 소통하는 또 하나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죠.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단단한 확신이 있었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속의 감각을 흔들었어요. 그가 가까워질수록 나를 감싸는 공기는 더 짙어졌고 우리는 결국 말없이 서로의 온도를 섞었죠. 그 충돌은 날카로운 폭발이 아니라 수면 아래로 떨어진 작은 물방울이 퍼뜨리는 잔물결 같았어요.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와 나를 완전히 적시기 시작했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 안에서 감정은 농밀하게 엉겨붙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경계임을 잊은 채 그 순간에 머물렀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때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카운터로 걸어갔고 그는 친구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지만 내 안에 남은 그 진동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처음 꺼낸 말이었고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사르르 무너져 내렸죠. 침대에 눕자마자 눈을 감았는데 그 남자의 손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치 낮에 봤던 장면이 반복 재생되는 것처럼 그의 손길이 공기를 밀어내던 순간의 온도와 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후로 매주 금요일 밤이면 마치 정해진 악보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감정의 음표들이 이어졌어요. 당구대 구석에 비치는 희미한 조명 아래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우리는 눈빛 하나로 서로의 시간을 확인했죠. 닫히지 않은 화장실 문 틈 사이로 스치는 숨죽인 긴장, 그리고 뒷문을 돌아 모텔로 향하는 그 짧고도 질긴 여정은 의식적으로 반복된 일탈의 의식 같았어요. 그는 언제나 바람결처럼 스며들었어요. 거칠지 않고 날카롭지도 않았지만 유난히 깊게 파고들었죠.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진동은 마치 붓끝으로 야윈 한지를 적시는 물기처럼 내 감정의 표면에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말없이 오간 스침 속에서 나의 내면은 매번 새롭게 흔들렸고 그 감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농밀해졌죠. 그날의 공기, 그의 기척, 그리고 그가 남긴 파장은 내 안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점령해 갔어요. 그의 존재는 점처럼 다가와 선이 되었고, 선은 곡선을 만들며 내 일상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끝이 스쳐 지나간 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어느새 그 습도 높은 감정에 천천히 잠기고 있었어요. 감각은 날이 갈수록 또렷해졌고, 그가 남긴 여운은 마치 내 안의 장면을 다시 써내려가는 붓끝처럼 생생하게 번져나갔죠. 그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를 감싸고 나는 그의 손길 안에서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1층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불을 피우고 있었죠. 그 남자의 손은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럽게 휴대처럼 나를 이끌었어요. 나는 더 이상 당구장을 운영하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공이었어요. 정확한 각도, 계산된 충돌, 그리고 깊이 박히는 감정의 포켓.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더 대담해졌어요. 당구장의 조명을 희미하게 낮추고 CCTV를 껐을 때 그 공간은 더 이상 경기장이 아닌 하나의 밀실처럼 느껴졌죠. 당구대 위에 앉아 서로를 마주한 순간 숨결보다 미세한 떨림이 공기 사이를 가로질렀고 그의 시선은 마치 궤적을 정확히 계산한 공처럼 내 감정의 중심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꿰뚫듯 바라보았고 나는 그 시선에 저항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무너졌어요. 말없이 다가온 그의 움직임은 휴대처럼 곧고 정제되어 있었지만 닿는 순간마다 짧은 파동이 밀려들었지요. 그의 속삭임은 마치 공이 쿠션에 맞아 튀어오르는 순간처럼 내 안의 균형을 깨뜨렸어요. 이 공은 사장님 안에서 튀길 거예요. 그 말은 장난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내 안 어딘가 깊숙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긴장과 갈망이 그 한마디에 부드럽게 풀어졌어요. 마치 오래도록 잠가두었던 수문이 조용히 열리듯 마음속 감정의 물살이 느릿하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흘러내렸죠. 모텔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당구장 간판의 불빛은 희미했지만 그 흐릿한 빛 속에서 나는 오히려 선명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일상의 껍데기를 두른 여인도 아니었어요. 사회와 가정이 부여한 이름을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본능과 감정으로만 살아 숨쉬는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금요일 밤이 될 때마다 내 안에서 조용히 태어나는 또 하나의 나는 마치 균형을 잃은 공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그 기울기의 끝엔 늘 그가 있었어요. 그날의 나는 바닥을 향해 굴러내리는 본능에 스스로 몸을 맡긴 제어되지 않는 감정의 덩어리였어요. 그는 단순히 스쳐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흔적은 물감처럼 퍼져 나를 채우고 있었고 나는 점점 그 농도 짙은 감정 안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포켓 속에 이미 안착해버린 공처럼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굴러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우연히 당구장에 들렀고 우리 사이의 눈빛을 목격했어요. 이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몰랐어요. 그는 여전히 고기 굽는 데 집중했고 나는 여전히 향수를 뿌리고 립스틱을 발랐지요. 금요일은 내게 날짜가 아니라 의식이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오지 않았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고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나는 기다렸고 기다리다 못해 그의 손이 그리워졌어요. 당구대 앞에 혼자 앉아
공을 굴려봤어요. 혼자서. 조용히. 마지막으로 혼잣말했어요. 그 남자의 튜는 나를 맞췄고 나는 돌아갈 수 없는 포켓에 빠졌어.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